형 집행정지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듯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수감될 때보다 더 나아졌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네, 수감될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취재한 발언. 사실 저기 감옥에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어요. 네,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요. 특별히 된장국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허리 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 이전에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1시간 동안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진실이라 맞아서 이해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주진우 기자가 전혀 네네. 없는 얘기를 저렇게 지어서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저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얘기로는 뭐 불에 대인 고통이나 칼에 베는 그런 이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떳떳하려면 그냥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일각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무죄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죄인 상황에서 정치 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지금 그동안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풀려날 것만 얘기를 할 때는 형집행정지라고 하는 법의 어떤 규정에 기대서 풀려나려고 하는 거냐. 그건 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조만간에 대법원 소부에서 판단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재판 결과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심 결과를 보면은 본인의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형집행정지를 뭐 아픈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물론 뭐 아프다고 본인은 느낄 수 있겠지만 형집행정지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는 거의 사망 선고가 가까운 정도의 어떤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 정도에만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제도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걸 뭐 본인한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가 법리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이 우세한데요. 그래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PK나 자영업자 그리고 중도층 쪽에서는 이미 한국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카드를 여권에서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희찬 평론가님.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다른 지역도 아닌 PK 지역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것 아마 민주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 출마론이었고요.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서 아마도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이 늦어도 6월에는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여름이나 가을께 특별 사면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보수 결집이 아니라 또 탄핵 찬반 논란으로 보수의 분열을 작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같지는 않습니다.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도 사면이나 석방 자체에 대해서까지 반대를 하는 의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당은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특별히 고려 대상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일 대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해서 깨질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이미 여론의 어떤 방향추에 있어서 국민의 심판 총선에 큰 쟁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특별사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사면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석방을 시킨다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이 4.3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짐을 전부터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틀어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초에는 탄핵을 수용하고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한국당 대표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과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도층도 잡아야 하고 그렇지만 당내에 박근혜로 표방이 되는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종훈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미묘하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정책 필요에 따라서 살짝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한 줄타리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대한애국당하고 좀 통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태극기 세력 또 온전히 좀 자기 세력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석방을 바라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심은 아마 석방까지는 안 바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나갈지 또 친박계들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과거만큼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중심의 어떤 그 친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게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뭐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게 뭐 그 빅카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로서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변수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역시 좀 반반인 상황이 당분간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PK 중도층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국 이낙연 차출설, 출마설까지 다 나왔는데요. 박근혜 카드를 던진다고 하면 이게 여권에도 먹힐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박근혜 반발감이 전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이 따로 분당을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가능하잖아요. 대한애국당 쪽에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직은 좀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한애국당을 지금 품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석방론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띄우는 것도 보수가 어찌됐든 결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자기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그게 형집행정지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게 곧 유리한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6대3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6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선거는 어찌됐든 간에 중도층을 더 많이 끌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결집을 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